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25명을 4.10 총선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0개 지역구에 대한 단수공천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조만간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기준 집계한 나라 살림 적자는 6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여야 공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25명을 4.10 총선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단수공천 지역 25곳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한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인천 계양을에서의 명룡대전이 성사될 전망이고 경기 남양주병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성남 장영하 변호사 모두 이 대표를 저격해왔습니다. 수원에서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공천이 확정되면서 수원벨트의 윤곽이 조기에 드러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안철수 의원이, 인천에는 현역 배준영, 윤상영 의원이 각각 중구와 강화, 옹진과 동구, 미추홀을 해서 공천됐습니다. 최영희 비례대표 의원은 현역 중 처음으로 컷오프됐고 대신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 10곳, 경선 14곳 등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서울 강진을에 단수공천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맞붙게 됐고 경남 김해을에서는 김정우 의원이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맞설 전망입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김두관 의원이 단수공천돼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과 전 경남도지사들 간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겨 단수 공천됐고 최인호, 송기현, 민홍철 의원은 기존 지역구에서 그대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선 대상에도 현역 의원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서울은 양천갑, 양천을, 관악갑에서, 경기는 고양병, 안성, 김포갑, 광주갑에서 현역 의원이 포함된 2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광주광역시 동남을 이병훈 의원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 충남 천안병의 이정문 의원도 경선 대상입니다. 공관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논란 소지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발표는 다음 주 초쯤 더 큰 규모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개혁신당이 조만간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19일 이전 공관위를 출범시킨다는 시간표 아래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공관위원장 인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현재 공관위원장 후보군을 학계와 정치권 원로 등 3명 안팎으로 압축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당초 금주중으로 전망됐던 공관위원장 발표 시점은 인선 작업이 다소 길어지며 내주 초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은 여러 세력이 뭉친 만큼 각 세력이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의 눈은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가진 김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등판론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이준석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공관위원장과 관련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에서는 내심 김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 매직을 또 한 번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김종인 효과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합니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수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달 중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죽음과 마주하는 우울감과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 등을 사직의 이유로 밝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개별로 사직서를 낸다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모았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어서 줄사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의사단체들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기준 집계한 나라 살림 적자는 6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토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 9천억 원 줄었고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작년 세외 수입은 2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 5천억 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 7천억 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월부터 11월 기준 5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 8천억 원 감소한 54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로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 재정 수지는 19조 5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 1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123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713만 7천 원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보다 6.07%, 한 해 전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1.03% 오른 셈입니다. 수도권이나 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상승폭이 더 가파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두 7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첨단산업 영위 대기업 등에 20조 원, 중견기업에 15조 원, 중소기업에 41조 원 등 모두 76조 원에 달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5%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매출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하고 11조 원 규모의 정책 대출을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 불안 품목을 최대 40에서 50% 할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매달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